결국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삼성전자의 차세대 칩에 대한 연구 속도가 빨라졌다. 이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요걸로 수혜를 얻어갈 수 있는 오늘의 대박주. 어떠한 차세대 칩을 만들더라도 요 기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삼성전자의 차세대 칩을 만들어줄, 완성시켜줄 오늘의 대박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한미반도체와 SK하이닉스 간의 이제 동맹이 이제 정말로 끊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호 간에 부인은 했습니다만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한미반도체가 원했던 내용, SK하이닉스가 원했었던 내용이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조만간 이제 한미반도체와 SK하이닉스가 결별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한미반도체가 지금 당장의 매출은 끊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미반도체의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자, 그런데 한미반도체가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공급처로서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이크론 아니면 삼성전자가 있을 텐데, 마이크론의 경우는 캐파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과연 단연간 앙숙 관계였던 삼성전자와 긍정적인 흐름으로 갈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한미반도체의 차세대의 관건이 좀 되게 될 텐데요. 어쨌든 간에 한미반도체와 삼성전자가 충분히 저는 동맹을 맺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맺어진다면 오히려 이 부분은 한미반도체한테 긍정적인 요소가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차세대 칩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삼성전자가 한 발 더 앞서 나간 건 사실이니까요. 영상 뒤에서 확인을 해보겠지만 모건 스탠리에서 삼성전자가 메모리, D램, 반도체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체 중에서는 최선호주다. 가장 추천할 만한 주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성장성, 포텐셜이 높고요.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삼성전자와 함께 한미반도체가 묶이게 된다면 긍정적인 흐름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공부방에서는 대략적으로 내용을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부방 참여하는 방법도 영상 중반에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도움들 많이들 받아가시고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까? 이 주식 무섭게 오를 이 주식까지 오늘의 대박주 끝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네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한미반도체와 SK하이닉스가 어떠한 상황인지 체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다 빼. SK하이닉스가 한미반도체와 완전 결별을 검토한다라는 내용이 단독 기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단독 기사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말 그대로 단독이기 때문에 오피셜이 아닙니다. 두 번째, 단독으로 건다라는 거는 결국은 그 언론사의 목을 건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본인들이 취재한 거니까 우리만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피셜이 아니지만 사실인 경우가 사실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시장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그 자체가 사실 단독이 붙어 있기 때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 내용을 좀 보게 되면요, 한미반도체 장비를 전체 다변화를 검토 중에 있다. 엔지니어까지 철수를 해라. SK하이닉스 쪽에요, 한미반도체의 이 AS, 이걸 무상으로 해주는 엔지니어도 함께 이 공장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반도체의 TC본드를 파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 관리죠. 요거까지 함께 SK하이닉스 공장 쪽에 같이 제공을 했었던 상황이었는데, 한미반도체가 요거 때문에 격분을 했다. 자, 그리고 나서 한화세미텍 장비, 우리가 그렇게 올려달라고 그랬더니 안 올려줬는데 한화세미텍 장비를 우리 거보다 20% 비싸게 샀다. 우리는 23% 올려달라 그랬는데 안 들어주고 세미텍은 20% 비싸게 사줬다. 자, 그래 놓고 하이닉스가 한 얘기가 뭐냐면 한화세미텍이 한미반도체보다 수준이 더 높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미반도체가 완전히 저 같아도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굉장히 기분 나쁘게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요거를 좀 부인하는 기사가 좀 나왔는데, 내용을 좀 보게 되면요, 사실무근이다 라고 했지만 앞서서 봤던 것처럼 공급망 다변화 검토 사실이었죠. 자,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한화세미텍 불편해, 그러니까 우리 거 사야 될 거야, 이렇게만 얘기했지 전혀 부인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20%나 더 줬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지.
글쎄요. 사실 물건이라고는 했지만 결국은 헤어지는 그림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한미반도체가 장중에 8% 그리고 NXT 넥스트레이드에서는 8.6%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비전도 반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래서 SK하이닉스 쪽에 하나비전이 결국은 없던 매출처가 생긴 거고요. 한미반도체는 있던 매출처가 없어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결국은 하나비전은 없던 매출처가 생겼으니까 이 주가가 저는 빠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한미반도체는 있던 매출처가 빠졌죠. 그럼 다른 쪽에 팔면 되거든요. 결국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주가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지금 당장의 매출 그리고 공급처를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는 있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 SK와 한화, 제가 영상에서도 꾸준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붙어 먹었을까라고 한다면 결국은 대기업이에요. 대기업은요, 여러분들 SK하이닉스가 HBM을 만들 때 한미반도체 기술력을 우리 그냥 같이 가자 이렇게 장기간 계약을 맺지 않는 이상은 굳이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한화 쪽에서 한화 세미텍에서 본더를 만들었습니다. TC 본더를. 그리고 한화 입장에서는 이걸 팔아야 돼요. 어디에 팔까? 저는 사실 삼성을 예측을 했었는데 SK 쪽에다가 이렇게 파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대기업 그룹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반도체 사업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SK와 한화가 콜라보레이션하고 있는 분야들이 꽤 많습니다. 뭐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대표적으로는 상장사들끼리만 따지고 본다면 SK 이터닉스와 한화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SK 이터닉스가 한화 솔루션과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면서 뭘 팔죠? 태양광 모듈을 팝니다. 자, 그리고 그 모듈을 가지고 만들어진 단지에서 이터닉스는 친환경 에너지를, 그럼 뭐 하겠어요? 결국은 이거 만들려면 오션 플랜트, SK 오션 플랜트 쪽에 또 장비가 들어가야겠죠? 자, 그러면 하나씩 쌓으면서 SK와 한화가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계열사들끼리도 서로 간에 상호 간에 협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한미반도체는 해줄 수 있는 게 TC 본더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보다 하나비전이 뭐 수준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사실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립 서비스를 해주고 왜 하나비전 거를 썼느냐? 결국은 수준이 비슷하면 SK 입장에서는 한화 거를 쓰는 게 그룹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SK하이닉스가 부인했던 이제 한미반도체의 결별을 부인했던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사실 요겁니다.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는 거는 맞아. 근데 결별은 너무 앞서 나갔어 라고 하는데, 왜냐면 이미 들어와 있는 장비를 뺄 수가 없으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더 안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실질적으로 결별이 맞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우리 입장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기를 원한다. 왜 안 좋게 헤어질 이유가 없으니까. 나중에 발주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한미반도체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장비를 빼거나 인력을 철수하기는 어렵다. 왜? 팔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수명 다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유지보수 해줘야 되잖아요. 이겁니다. 이게 결별을 안 했다보다는 앞으로 차세대 칩으로 나갈 때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가 공존하느냐, 그게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뭡니까? 한미반도체가 유료로 왜 전환을 하겠습니까? SK하이닉스 쪽에 TC본드 관련한 유지보수를 왜 유료로 전환을 할까? 결국은 이제 더 이상 공생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들로 이어지고 특히나 한미반도체의 주가는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락이 어디까지 갈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 쪽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미 16일에 나왔었던 기사인데 한미반도체는 삼성전자와 TC본더 주요 제품 납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소캠이던 CXL이던 차세대 칩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 쪽에 붙어준다면 삼성 입장에서도 땡큐,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도 땡큐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한미반도체가 어떤 식으로 가게 될지,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의 밸류체인에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을지, 요게 이제 향후 한미반도체의
주가 향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디램, 구형 디램 생산까지 축소를 시키면서 이제 차세대 디램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돈이 어디로 향하냐라고 제가 주말 영상간에 말씀을 드렸었던 거는 바로 CXL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건 스탠리가요. 반도체의 겨울이 온다, Winter is coming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주가가 계속해서 내려갔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슈퍼사이클이 찾아온 건데 다시 한번 메모리 더 아이스버그 룸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메모리 칩은 뭐다? 빙산의 일각이다. 요 밑에 더 내려갈 곳이 더 많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숨겨진 위험을 빙산에 비유하면서 삼성전자는 최선호주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HBM 시장의 성장성은 이제 제한적입니다. 그냥 많이 파냐 적게 파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혁신적인 기술주의 영역일까? 성장주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얘기도 드렸었습니다. 자, 반면에 삼성전자는 뭘 하고 있죠? HBM이 아니라 차세대 HBM인 CXL을 하고 있고요. 새로운 그리고 기존 HBM에서 의도한 건 아니지만 지위를 확보를 해놓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주가 자체도 PBR 1배 미만, PBR 1.0 밑이라는 거예요. 자본금보다 여러분들 주가가 더 낮게 형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저평가돼 있고 이제 차세대 HBM이라는 성장성까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모건 스탠리 입장에서도 이거는 삼성전자는 살만하다. 삼성전자는 사세요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HBM이라는 그 산업 자체의 성장성이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개화하려고 하고 있는 CXL. 자, CXL 시장에 한미반도체가 붙게 되면 오히려 HBM 시장보다 CXL 시장으로 인한 다시 한번 폭발적인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물론 나중 얘기니까 지금 당장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결국적으로는 차세대 CXL 시장을 준비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삼성전자보다 느리거든요. 그럼 잘못됐나요? 잘못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지금 당장 돈은 SK 하이닉스가 버는 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나름대로의 지금 전략을 세우고 있는 거고 HBM 시장을 좀 더 공고히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CXL3까지 내놓으면서 지금 차세대 시장을 점령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CXL 시장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CXL 칩을 제작을 하느냐 아니면 CXL 칩 안에 들어가는 CXL 전용 디램 요거를 만드느냐 요렇게 갈 거거든요. 그래서 TC 본더가 CXL에도 활용이 돼요? 라고 이제 질문 주실 수 있는데 활용이 됩니다. 정확히는 GPU죠. 엔비디아의 블랙웰을 만들 때 TC 본더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블랙웰에 들어가는 HBM 고대 역폭 메모리를 만들 때 필요한 게 TC 본더잖아요. 저전력 디램이라고 하는 차세대 디램 요게 이제 CXL 칩을 만들 때 필요한데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HBM처럼 여러 개의 칩을 합쳐서 고출력으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TC 본더가 들어가게 된다면 저전력 디램인데 고출력까지 가능하게 되는 그런 차세대 기술을 좀 보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호 간의 윈윈입니다. 삼성전자도 한미반도체가 필요하고 한미 입장에서도 삼성전자가 필요한데 중요한 건 상호 간의 입장 차이겠죠. 서로 간의 자존심 싸움이겠죠. 얼마만큼의 이제 조건을 상호 간에 맞추는가. 한미반도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팽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되게 고자세로 나갈 거고 그렇다고 한미반도체도 삼성전자가 본인이 필요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자세로 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언제쯤 발표가 될까? 이게 좀 관건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최근에 테슬라의 자율주행 규제가 좀 완화가 되면서 사이버캡을 좀 있으면 양산에 들어간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특히나 삼성 쪽에 수주가 들어올 것이다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 왜냐면 결국은 요거예요. 플립칩 볼 그레이드 어레이라는 요 칩이죠. 결국 이 칩은 무슨 칩이냐면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온디바이스 칩입니다. 그래서 이 온디바이스를 또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CXL이 필요하고 CXL을 굉장히 잘 다루는 삼성전자 쪽 이런 흐름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공급사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삼성전자와 그리고 삼성전자 또한 결국은 든든한 우군을 얻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까? 정확하게 아직까지 뭐 정해진 게 없는 상황 속에서 결국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삼성전자의 차세대 칩에 대한 연구 속도가 빨라졌다. 이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요걸로 수혜를 얻어갈 수 있는 오늘의 대박주. 어떠한 차세대 칩을 만들더라도 요 기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삼성전자의 차세대 칩을 만들어줄, 완성시켜줄 오늘의 대박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하기 전에 주식 공부방 말씀드렸었던 참여 방법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네가 뭔데 이렇게 방을 운영을 하느냐 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저는 투자 자산 운용사 자격증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협회가 공식적으로 인증한 전문 자격을 보유한 말 그대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하는 이런 검증 안 된 사람이 아니라요. 말 그대로 전문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가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이라는 거. 지금 정보의 바다입니다, 여러분들. 정보를 얻기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가짜 정보, 말도 안 되는 정보들이 너무나도 많이 넘쳐나는데, 자, 그럼 우리가 뭘로 이거를 판단을 하느냐? 결국은 전문 자격,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있는 게 바로 자격증이죠. 전문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 주식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믿고 들어오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방 참여 방법은요, 여러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지금까지는 제가 오픈으로 이렇게 방을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도권 금융회사를 제가 다니다가 투자 자문사를 다니다가 이렇게 퇴사를 좀 했고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는 주식 공부방이다 보니까 자, 연락처로 여러분들한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 010-4498-1316번으로 자,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전송해 주시면 지금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입장하실 수 있게,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게 링크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 유료로 바뀔지 모르는데 제가 뭐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아니면 회사들도 좀 있는데 그 전까지는 무료로 운영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보냈는데 유료로 바뀌면 어떡해요? 유료로 전환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 주실 수 있는데 들어와 계신 분들, 그리고 유료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 영상 봤습니다, 박프로 영상 보고 연락드린 겁니다 라고 말씀을 주시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010-4498-1316번으로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는데요. 주식 하고는 싶은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지만 이렇게 주식 공부방 들어오시면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추천드린 요 종목들 지금 어떠한 상황이다. 자, 오늘 13,000원 돌파 시도하고 있는데 통과할지 말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가를 봐야 됩니다. 이렇게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시장 관련된 이야기들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코멘트를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 관련해서도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매매에 적용을 해보고 싶다,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식 공부방 반드시 참여하시고 시장 상황, 특히나 지금처럼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는요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시장 상황도 여러분들한테 꾸준히 이런 식으로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나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주식 공부방 모두 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게 도움드리도록 할 테니까 반드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좋은 정보 있으면 너나 해라,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저도 매매를 하고 저도 매매 관점으로 공유를 드립니다만 어쨌든 저는 그 전에 지금 현재는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많이 봐주시고 자, 이렇게 제 방에 많이 들어와 계셔야 제가 더 좋은 기업으로 그리고 제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최대한의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해주셔야 되는 거는 구독 그리고 좋아요만 꾸준히 눌러주시면 저는 좋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상부상조 서로 돕고 성장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010-4498-1316번으로 구독했습니다. 그리고 응원의 댓글 한마디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고요. 저는 그러면 영상 그리고 오늘의 대박주 공개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일단은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메시지 남겨놓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오늘의 대박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대박주는 바로 대덕전자입니다. 주말간에 말씀을 드렸었던 기업이기도 한데 사실 동일한 내용에 좀 추가적인 내용이 나와서 다시 한번 좀 복습하는 차원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좀 살펴볼 텐데요. 대덕전자 뭐 하는 기업이라 말씀드렸죠. 바로 MLB PCB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자, MLB가 뭐냐라고 한다면 설명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굉장히 고성능 PCB다. 기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수 페타시스가 어디 쪽 밸류 체인이었냐? 바로 엔비디아 쪽 밸류 체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에서 MLB는 만드는 이제 두 기업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대덕전자와 이수 페타시스가 있는데, 자, 이수 페타시스는 SK하이닉스 밸류 체인에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반면에 대덕전자는 아쉬운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못해서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뭐 AMD, 마이크론 이쪽에 이제 MLB를 납품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가 새롭게 칩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대덕전자 쪽에 수요가 들어올 예정이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떤 칩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이 MLB 다층 회로 기판, 굉장히 고성능의 회로 기판을 보유하고 있는 대덕전자가 수혜를 받아갈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티컬 모듈이라고 하고 있는 광 모듈도 대덕전자가 만들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실리콘 포토닉스 그리고 유리 기판, 그리고 요걸 토대로 뭐가 나온다? CXL이 나오게 될 텐데, 자, 실리콘 포토닉스 또한 뭐죠? 광전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게 어디서 가동이 되겠습니까? 광전자에 맞는 PCB에서 회로 기판에서 작용이 되겠죠. 그래서 광전자용 회로 기판도 만들고 있는 게 대덕전자다 보니까 차세대 CX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대덕전자의 요 PCB 제작 능력, 그리고 주가 상승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뭐다? 주가 자체가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잡아가기에 충분한 구간이다 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차트를 잠깐만 좀 살펴보게 된다면, 지금 이렇게 쌍바닥을 다진 이후에 이렇게 다시 한번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대덕전자 주의할 점이 뭐라 말씀드렸죠? 14,000원 아래로 무너지게 된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손절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손절 라인 14,000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대덕전자가 어쨌든 당장의 밸류에이션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 추세에 있었어요, 정확히는. 자, 그리고 반등했다가 다시 관세로 하락을 이어가던 와중에 나온 반등이거든요. 자, 지금 반등이 결국은 추세 전환이어야 한다. 자, 추세 전환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려면 계속 상승 이후에 저점을 높이면서 가져야 상승 추세를 이어나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승 이후에 요 라인을 깨버리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요 지지 라인이 저항 라인으로 바뀌면서 계단식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요 라인을 14,000원 라인을 절대 깨지 않는 게 중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 고점으로 바로 직전 박스권인 요 라인이죠. 18,000원을 제시를 해드렸었습니다. 정확히 18,000원은 아닌데 요 부근의 박스권을 말씀을 드렸었고, 차후 공부방통에서도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방으로 단기적으로도 한 30% 정도 열려져 있고, 고점으로만 봐도 지금 주가 자체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고 라인인 4만원대를 보통 이제 간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허무맹랑한 소리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주실 수 있는데, 그만큼 철저하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한테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이제 보통 하락할 때 매입을 많이 하면서 매물대가 많이 쌓여야 되는데 안 쌓여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본다면 클리어하게 열려져 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 밸류체인의 좀 특징이에요. 퀄리타스 반도체도 그랬고요. 그래서 14,000원대 말씀드렸었던 게 19,000원까지 금방 상승을 만들어줬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처럼 대덕전자도 상방이 굉장히 깔끔하게 열려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당장 이 라인 18,000원대까지 도달할 만한 재료가 뭐냐라고 한다면 테슬라 자율주행.
앞서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기 들어가는 기판을 대덕전자가 생산할 수 있다. 여기 첫 번째가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CXL 관련된 그리고 한미반도체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면 두 번째로 수혜를 받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한테는 HPSP가 있었듯이 이제 대덕전자가 한미반도체 삼성전자의 밸류체인에 지대한 역할을 분명히 할 수가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덕전자 마저 좀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공부방 통해서 추가로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대로 공부방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었던 뭐 그 라인에 도착을 했다라고 한다면 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차익 실현하셔도 좋습니다. 라든지 뭐 나인테크도 있죠. 그래서 지금 뉴스를 띄우면서 슈팅을 추고 있다. 그래서 돌파 유무 체크를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된 내용들도 공부방 통해서 공유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대덕전자 관련된 코멘트도 이런 식으로 특이사항이 발생한다면 공유를 좀 드릴 예정입니다. 참여 방법 말씀드렸던 것처럼 010-4493-1316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놓으시거나 이렇게 제가 2번 방 표시를 해놓은 요 방이죠. 2번 방입니다. 그래서 2번 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요 댓글 클릭하시면 자, 링크 달아놨어요. 영상 그냥 시청하시고요. 지금 그대로 보시다가 내리면 여기 있습니다. 요 밑에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올 수 있게 제가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방은요. 여러분들 4493-1316번으로 문자 메시지를 남겨놓으셔야 제가 초대 링크 발송을 해드릴 수가 있고, 자, 두 번째로는 2번 방을 들어오고 싶다라고 하시면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1번 방, 2번 방 뭐가 다르냐면요. 1번 방은요. 사실 별거는 없어요. 여기서 추가적인 게 나온다. 대신에 출처가 제가 아니다 보니까 요거는 함부로 이렇게 오픈 링크로 걸어놓기가 좀 조심스럽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실제로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위주로만 넣어드리고 있다. 그게 아니면 사실 저도 공격당할 때도 많고요. 아니면 시기 질투하는 다른 유튜버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그냥 이런 거 갖다가 무단 복제를 해서 써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 건 상관이 없는데 아는 분 거 내지는 지인분 거 가져다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는데 그게 다른 곳에 돌아다니고 있으면 제 면이 안 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한번 좀 까다롭게 좀 걸쳐서 1번 방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 요거만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493-1316번으로 문자 남겨놓고 클릭하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 필요 없어 이것만 있으면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그냥 편할 대로 하시면 된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덕전자뿐만이 아니라 향후 어떻게 좀 시장을 공략을 해야 될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문자 메시지나 링크 클릭하셔서 공부방 들어오시면 제가 꾸준히 그리고 향후 흐름들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참여하시고요. 저는 그럼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부진한 장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희망적인 얘기는 들려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이제 우리 황금 연휴 있으니까 황금 연휴를 잘 한번 맞이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인사드릴게요. 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